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강제추행하고 그걸 더해서 촬영까지 했단 말이야 이 새끼가. 미친 새끼지 이거. 아니 씨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안녕하십니까. 지금 차우성입니다. 작년에 되게 핫했던 사건이 그 롤스로이스 우리 그 또 신우준이 사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데 참 그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 사법 체계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게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게 또 엄청난 나비 효과처럼 신우준 롤스로이스 사건에서 파장돼가지고 생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도 존나 개골 때려요 보면은. 소위 말하는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신우진한테 약을 처방해준 그 의사놈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새끼가 알고 보니까 더 개야 보니까 지금 아주 악질이더라고요. 아주 보니까 걔도 사람 새끼가 아니던데 보면은 이제 신우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신우진한테 약을 준 그 의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 새끼가 뭐 가고 아니에요 아주. 1월 4일날 그 의사 연모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어요. 혐의가 마약류 불법 처방하고 뿐만 아니라 얘가 이제 환자를 성폭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병원에 온 환자들이 이제 약을 맞고 뭐 프로포폴이나 이런 거 맞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강제추행하고 중강제추행 그걸 더해서 촬영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새끼가. 그 모습을 사진 찍고 무슨 컬렉션 마냥 미친 새끼지 이거. 아니 씨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짓을 했을 때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 상태였어. 이거 씨발 의사야 뭐야 이게 진짜. 넌 도대체 뭐냐? 아주 얼마나 법을 X로 알면은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지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1월 4일날 경찰 구속해서 송치를 했고. 그래서 이 사건 보면 이제 신우준 사건이 탁 터지면서 이게 연관돼가지고 그 효과로 그 연모 원장에 대한 어떤 범죄 사실도 밝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예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약을 맞고 이렇게 시술을 받거나 이런 과정에서 정신이 없으니까 뭐 쉽게 알 수 없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자기 나체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남아있다는 걸 알면서 얼마나 개빡치겠어요. 피해자분들 이제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충격적이었어. 진짜 개충격이죠. 의사라는 새끼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피해자들이 선임한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이제 또 우리 발지 언니 그 우리 카라큘라 그 친구랑 그 친구의 친구죠. 김은정 변호사님이라는 그 발지 언니 그분이 그 피해자들 대리 열심히 지금 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바라기 법률사무소라는 곳을 운영하면서 발지 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렇게 딱 하나 또 유튜브에 저희 화면 좀 띄워주시고 발지 언니 많이 구독해주시고 아주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님이 그 사건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간간히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진짜 하는 행동만 봤으면 사람 새끼가 아니지 진짜. 그래서 염 씨는 의사면지 정지 기간에도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 촬영도 있고. 그냥 성범죄 종합 세트인데요. 거의 백화점인데 백화점. 내가 알고는 어떤 새끼는 비교도 안 되네. 얘랑 이 연모 씨랑 비교하면은. 그러게요. 지금 피해자가 한 10여 명 되는 것 같고 상환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도 아마 있을 걸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 자기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지 사실. 정확하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영상이 요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등. 거기에 만약에 다른 사람 계정으로 올려놓거나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 영상이 다른 곳에 뭐 저장이 돼 있거나 유포될 그 위험성이 있는 거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유포가 돼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거니까. 야 진짜 이게 이 새끼 보면 이제 의사라는 새끼가 나이 몇 살이야 이 새끼 이거. 근데 전 기본적으로 새끼들한테는 존댓말 안 합니다 저는. 전 기본적으로 새끼들한테 존댓말 안 해요. 그냥 새끼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지금 뭐 그 증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연히 뭐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가긴 할 텐데 실제로 뉘우치고 반성하면은 피해자들한테 손해를 배상해줘야지. 왜냐면 이 피해자들은 그런 피해를 입어가지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돈 뜯어내려고 고소한 거냐,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소송을 거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X들인 거지 그거는. 이미 피해를 다 당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거를 뭐 시간을 돌려가지고 없는 걸로 만들어줄 수 있나? 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약에 영상이 유포되면 확실하게 없애주고 있는 거 저장하고 있는 거 있으면 없애주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뭐 와서 사과한다고 내 상처가 없어지나? 돈으로 보상해 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 의사니까 벌어온 돈 있으면 그거 다 빼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로서 피해 회복을 해줘야죠. 그런 것들. 그게 중요하다 그게. 그 신호준의 롤스로이스가 불러온 나비 효과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죠. 저런 인간이 의사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역겨운 일이고 더 가만히 있었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겠죠. 근데 의료법이 진짜 병신 같은 거 어떻게 저런 새끼가 계속 의사를 하고 있지? 아주 저런 염원자 같은 사람을 보면은 그냥 법을 X로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잘 벌고 강남에서 병원 운영하면서 돈 많고 하니까 법을 X로 하는 거지 그냥. 근데 법과 재판이라는 거는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제대로 걸리면은 뒤지는 거예요. 진짜 성범죄자 이런 들 조지고 싶은 분들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거, 유포된 영상을 없애주는 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에 병원을 다니고 일을 못하고 해서 발생한 그런 금전적인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손해를 가해자로부터 받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진상 성범죄자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은 정말 죽여야 되는데 그 반대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무고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제도 정말 핫하죠. 아 그렇죠. 저도 이제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성범죄 무고 피해자를 대리해가지고 뭐 무혐의도 받아본 적도 있고 뭐 그런 경험도 있긴 하지만 그 무고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또 재밌는 영상을 하나 PD님 찾아주셔가지고 그거 잠깐 한번 봐보면은 피해를 주장한 황 씨가 사실은 마사지방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했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게 드러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허위 고소를 했냐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냐고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황모 씨라는 여자가 마사지 업소 같은 데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었는데 손님한테 이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거를 남편한테 걸린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들키게 되자 남편한테 거짓말을 해버린 거야. 그 남자가 나를 한 거다, 성폭행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허위 진술을 한 정도를 넘어서서 고소를 해버린 거야. 그 남자를. 그 남편한테 나는 사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적이 없고 저 남자가 날 강간한 거야,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났으면 무고가 아닌데, 무고라는 거는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수사기관에다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무고란 말이에요. 남편한테 그렇게 야 나 저 사람이 했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남편이 믿겠냐고. 그러니까 남편을 믿게 하기 위해서 허위로 이 사람을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경찰에다 고소를 해버린다. 진짜 나빴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많아요. 꼭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무고를 한 경우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새끼도 있어요. 어느 하나 한 있어. 무고 전문 그 한 명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계적으로 무고를 하는 비율도 여자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무고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남자는 뭐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어요. 재판 시작부터 재판정에 나온 황 씨를 매섭게 질책했습니다. 보통 판사가 형사재판하면 피고인들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고 무섭게 하긴 하지만 호통을 쳤다는 게 좀 웃긴 거죠. 판사가 한 얘기가 성매매한 게 남편에게 들통나고 그래서 숨기려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황모 씨한테 엄청 호통을 치니까 이 황 씨의 대답이 가관이야. 그때는 그냥 두렵기만 해서 남편이 알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냥 신고를 해버렸는데, 피해자도 실제로는 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거니까 그 사람도 잘못이 없으니까 처벌을 안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무고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판사의 얘기가 그 무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이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형사 절차 내에서 양형조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양형조사를 통해서 뭐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상황은 어떻고 그런 걸 이제 조사하겠다고 하고 재판을 끝냈다는 게 이 영상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무고 행위가 밝혀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이 케이스를 놓고 보면은 이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이 여자 한 명의 거짓말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거야. 우선 경찰들 쓸데없는 일 했죠. 피해자 그 남자는 뭐 제가 예전에 올렸던 다른 영상에도 나와있죠.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위법행위긴 하지만 성매매랑 이런 어떤 무고랑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죄질이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도 잘못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고소를 해버리니까 나겠다고.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변호사도 선임하고 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피해자한테 민폐를 끼치고, 그러면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무고로 조사하기 위해서 또 경찰이나 검사 같은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분이 또 일을 해야 되고 거기 인력이 투입되고
또 이게 또 굳이 법정에 나와서 이런 또 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판사가 화냈던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짜증나서 그렇게 불호령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무고 자체가 이제 사법 체제에 대해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 판사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무고를 못 밝혀내 버리면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란 말이야, 무고가. 무고가 진짜 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무고 자체가 그렇게 아주 형이 세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성범죄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성범죄 피해자 쪽을 주로 대리를 하고 이제 그런 쪽 일만 하지만 무고를 당한 남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 여자만 무고를 한 게 아니라 남자들 중에도 무고한 새끼도 있어요. 그런 판례도 있고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무고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정말. 무고는 굉장히 큰 범죄고 결국에는 저 황모 씨의 사례를 보세요. 결국에는 손해배상 해줘야죠, 그 남자한테. 전과 생기고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결국에 남편은 다 알게 됐겠죠. 부부 사이도 정상적으로 됐을 리가 없고 혹시라도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어떤 억하심정에서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찰분들이나 검사분들 또 법원에 계시는 판사분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본인이 똑똑하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본인보다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오늘도 박싱 전사 채널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또 저희 편집자분과 좀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한 법률적인 이슈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리뷰해보고 또 얘기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